독감 시즌만 되면 온 가족이 줄줄이 알아눕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독감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면역학 연구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발견입니다. 오늘은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9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겨울 독감 걱정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방 한 구석에 늘 있는 이 작은 식재료가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단순히 요리의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김치 담글 때, 찌개 끓일 때 넣는 그냥 재료 중 하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마치 작은 군대처럼 바이러스와 맞서 싸웁니다.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한 역학 연구를 보면 3개월 동안 매일 마늘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와 독감에 걸릴 확률이 63%나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서울의 58세 김영희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씩을 꿀에 재워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3년째 독감을 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은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알리신 생성을 충분히 한 다음 요리에 사용하세요. 하루 1~2쪽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생강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이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독감 바이러스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생강차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 정도로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직접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바이러스 표면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바이러스의 보호막을 씌워서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죠. 또한 생강의 한겸증 성분은 독감으로 인한 목 통증, 기침, 열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탁월합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신선한 생강 추출물이 호흡기 세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한 임상 사례를 보면 42세 박민수 님이 독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루 3번 생강차를 진하게 마신 결과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3일 만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강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생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4g 정도의 신선한 생강이 적당하며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우려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세요. 특히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렌지나 자몽, 레몬 같은 감귤류가 단순히 비타민C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을 극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비타민C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면역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백혈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인터페론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돕습니다. 마치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는 파수꾼 같은 역할이죠. 또한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세포를 보호합니다. 한 전향적 연구를 보면 매일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이 독감 증상의 지속 기간이 평균 8%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35세 이지현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와 오렌지 한 개를 꾸준히 드신 결과 지난 겨울 가족 모두가 독감에 걸렸을 때 혼자만 멀쩡했다고 합니다. 감귤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당분은 농축되고 섬유질은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공복보다는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산도가 높은 감귤류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녹차입니다.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녹차는 건강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 정도로요. 그런데 최근 바이러스학 연구들을 보면 녹차의 EGCG라는 카테킨 성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에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분이 이미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미 들어온 적의 증식도 차단하는 이중 방어 시스템인 셈이죠. 일본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3잔 이상의 녹차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독감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의학 저널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67세 최순자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5년 동안 한 번도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차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으니 70, 80도 정도의 물에 2지 3분 우려 마시세요. 하루 2, 3잔이 적당하며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거트와 발효식품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의 미생물이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력의 70%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트를 단순히 소화에 좋은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요거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점막의 면역 장벽을 강화하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며 면역세포의 반응성을 높입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인터페론과 같은 항바이러스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마치 군대의 훈련소에서 병사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상기도 감염의 발생률이 감소하고 증상 지속 기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대구의 29세 정수민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잦은 감기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와 김치를 꾸준히 드신 결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요거트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하며 다양한 발효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면 발효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버섯류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같은 흔한 버섯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버섯은 영양가 있고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이다. 이 정도로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라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력을 높입니다. 또한 T세포와 B세포 같은 적응 면역세포의 반응도 향상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마치 군대에 신형 무기를 지급하고 전투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같죠. 영양학 연구를 보면 표고버섯을 4주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면역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사례를 보면 51세 강명호 님이 매일 저녁 다양한 버섯을 볶아 먹기 시작한 후 이전에 비해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버섯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버섯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버섯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이 있고 일부는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0페이퍼 50g 정도를 볶거나 끓여서 드시면 좋으며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금치와 녹색 채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금치 한 접시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몇 시간 만에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 채소를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영양면역학 연구들을 보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E, 철분이 면역세포의 생성과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점막 면역을 강화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엽산은 백혈구의 DNA 합성과 분열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면역세포가 빠르게 증식해서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성벽을 튼튼하게 쌓고 군사를 빠르게 증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한 영양역학 연구를 보면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호흡기 감염의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광주의 44세 윤미정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 케이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먹기 시작한 후 겨울철 감기를 거의 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녹색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드세요. 과도하게 조리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루 2, 3컵 정도가 적당하며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단, 혈액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니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8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항체 반응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다. 이 정도로요. 그런데 최근 면역학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 아연, 셀레늄이 면역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면역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이며 셀레늄은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특히 아연 결핍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견과류는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방탄복을 입히고 최신 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한 임상 연구를 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독감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62세 홍석기 님이 매일 한 줌의 혼합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후 겨울철 감염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하며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것을 선택하세요.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마지막 음식은 연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과도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단순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들을 보면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과도하면 오히려 폐 손상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러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데 비타민 D는 항균 펩타이드의 생성을 촉진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력을 높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적절한 화력을 유지하면서도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같죠. 한 영양 역학 연구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호흡기 감염의 심각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인천의 39세 박진우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연어나 고등어를 저녁에 드시기 시작한 후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경미하고 회복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생선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100,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튀기는 것은 피하세요. 단 임신부나 수유부는 수은 함량이 높은 대형 생선은 피하고 연어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잠깐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홍삼이나 인삼 같은 전통 보양식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삼이나 인삼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거나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다 섭취, 시체 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9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 음식을 번갈아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와 면역 강화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마늘과 생강을 넣은 요리, 화요일에는 연어와 시금치,
시금치 샐러드, 수요일에는 버섯 요리와 요거트, 이런 식으로 일주일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각각의 음식이 가진 고유한 면역 강화 메커니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영양학 연구들을 보면 식단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면역 기능이 더 좋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타이밍과 조합의 과학입니다. 음식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요거트와 견과류, 감귤류로 시작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C, 건강한 지방이 하루의 면역 기능을 깨웁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드세요. 낮 동안의 활동과 스트레스로 소모된 영양소를 보충하고 면역 세포를 지원합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과 버섯, 생강을 곁들인 요리가 좋습니다. 오메가3와 베타글루칸이 밤사이 우리 몸의 회복과 면역 조절을 돕습니다. 녹차는 식후에 마시되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에서 3배 높아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는 철분이 많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향상되어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관찰과 맞춤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일기를 쓰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 상태가 좋아지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생마늘이 위에 부담이 된다면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유제품이 맞지 않는다면 요거트 대신 김치나 된장 같은 다른 발효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특정 음식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녹색 채소의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발효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들이 독감 예방 접종이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의 기본 면역력을 높여주는 토대가 되지만 독감 시즌에는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 환자, 임신부, 어린이는 고위험군이므로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고위험군에 한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9가지 강력한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늘, 생강, 감귤류, 녹차, 요거트와 발효식품, 버섯류, 녹색 채소, 견과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까지. 이 음식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면역 강화 음식들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를 시작하고 내일 하나를 더하고 모레 또 하나를 더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올 겨울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독감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면역력 향상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